자, 먼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던, 삼성전자를 들고 있던, 어떤 종목을 들고 있으시던 간에 이제 앞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아무리 100%, 200% 높다 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가치, 이 밸류에이션이 시장에 녹아들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시장 안에 유입되는 자금이라는 게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자원에서 결국 이 시장 안에 유입될 만한 유동성 자금이 어떻게 보면 시중에도 많이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종목들이 아무리 계속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더 꺾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종목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은 단기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코스피가 어느 구간에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점과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쟁을 끝낸다, 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들려오긴 했지만, 제가 오늘 구독자방에 이렇게 나스닥 지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한국 시간을 따졌을 때 내일이죠. 내일 오전 8시 44분경에 최후 통첩 종료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후 통첩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란 발전소를 타격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미국이 이란을 계속 자극을 하면 할수록 결국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도 당연히 기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나스닥 선물 자체 이제 노란 색깔 선이 바로 200일선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이 200일선을 지금 완벽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지난 3월 9일에는 한 차례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한 차례 떨어졌다가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최근에 시장 또한 잘 버텨주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금요일날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서 200일선을 완벽하게 이탈해버린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일선을 이탈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이제 이번에 이탈한 시기 제외하고 이제 최근에 이탈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2025년도 3월달이었습니다. 3월달에도 이탈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회복해주지 못하고 20%가량의 지수가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이때는 이제 2022년도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돌파를 했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바로 보시다시피 2023년도 2월달이죠. 그리고 2025년도 3월달 이탈하기 직전에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2022년 2월달에도 한 차례 이탈하고 나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낙폭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탈한 시점부터 해서 대략 30%가량의 지수가 하락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2025년도 이제 3월달에 이탈했을 때 보시게 되시면 이때부터 대략 19%가량 떨어진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이미 한 차례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회복해주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60일선 구간이 어쨌든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예요. 이번에 만약에 나스닥이 많이 흔들리겠을 때는 당연히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5150포인트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이번 주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던 데는 당연히 이유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급락을 할 때도 이번에 떨어졌던 부분들도 전쟁에 대한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게 하락 추세로 완전하게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에 따르는 큰 악재라는 게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쨌든 지금 이번에 전력 인프라를 타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같이 한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096포인트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블
바텀을 형성을 한 뒤 5,500선 중반에서 최근에 매물 소화 과정이 지속되거나 안도 랠리를 펼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졌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가능성은 뭐냐면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는 5,096포인트,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5,500선 중반선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면서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5,500포인트면 지금 이미 한 차례 이탈했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5,500포인트는 아니고요. 밑에 갭이라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략 한 5,3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는 5,096포인트 구간인데 5,096포인트 구간은 61선 살짝 이탈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일 전력 인프라를 타격을 했을 때는 결국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란이 항복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5,090포인트 위치 정도에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한 차례 더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급락을 보여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한 차례 더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려면 그에 따르는 악재라는 게 필요로 하게 돼요. 어쨌든 지금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상승에 대한 관점을 아직까지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리스크를 좀 더 생각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악재들을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시중의 자금들을 흡수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시중의 자금들이 흡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될까요? 당연히 유동성 자금. 자, 결국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6,30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게 많이 풀려야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도 자금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 자체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 주식시장 또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도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달이라는 것이죠. 연준뿐만 아니라요. 근데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랑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중의 통화를 이렇게 흡수해가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버티시고 있고 어쨌든 이 저점만큼은 깨면은 안 되겠지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만약에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셨을 때는 제 구독자 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면 구독자 방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독자 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구독자 방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타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김에 앞으로 흐름들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긴축에 들어가면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단순하게 금리 인상을 해서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는데 그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냐면 이게 중장기화되고 최소한의 한 분기에서 한 1, 2분기 정도 6개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한 2분기 정도까지 길어지게 된다면 2026년도 한 해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는 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람들 또한 긴축에 들어간다는 부분들이에요. 소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소비를 줄어듦으로써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초밥을 산다라고 했을 때 아침에 가서 초밥을 사는 거랑 저녁에 가서
초밥을 사는 거랑 가격이 같나요? 가격이 틀리죠. 왜 가격이 틀리죠? 떨이를 하니까. 마감 때까지 다 팔아야 되는데 마감 때까지 팔지 못하니까 가격을 싸게 내놓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금 재고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 물건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비가 둔화되고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세일해서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7년도 당시에도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재고가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2018년, 19년, 2020년도까지 해서 디램 재고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최저가까지도 떨어졌던 부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자체가 둔화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길게 가지 않기 위해선 전쟁이라는 게 적어도 못해도 한 달 안으로는 끝나야 됩니다. 1개월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시장이라는 게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 높은 시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 안에서 지금 120일선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경기 둔화가 잘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성장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못해도 4,500포인트 구간에서는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번에 이 라인들을 깼을 때는 4,5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1년 안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일단 내일 한번 흐름을 보고 나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좀 도움이라도 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dy